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입니다.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맞죠? 근데 원재료, 상품, 반제품, 제품, 미차품 등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 2번. 재고자산 구입 시 취득 부대비용, 그러니까 즉 매입 수수료, 매입 보험료 등 해당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그렇죠. 원가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도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수탁하여 대신 판매하는 기업인 경우 결산 시 기말 재고액에 포함한다. 자, 위탁 판매를 했어요. 자, 위탁 판매를 했는데 그 재고는 누가 가져야 돼요? 그렇죠. 위탁자 재고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시점은 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할부 매출인 경우 결산 시 남은 할부금에 대하여 기말 재고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사실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구 중 하나예요. 근데 할부 판매에 해당하는 그 수익 인식 기준을 알고 계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할부 판매의 수익 인식 기준은 인도 기준이에요. 인도 기준은 전액 판매했는 걸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말 재고액은 사실상 재고가 이미 나갔으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액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하여 주식회사 JB는 5월의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입니다. 후익손치법을 적용한다. 입니다. 후익손치법은 최근에 입고된 게 이제 먼저 추구하는 거죠. 이게 후익손치법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5월 24일에 매입을 했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매입을 했기 때문에 5월 24일에 최근에 매입한 걸 순으로 1번, 그 다음에 5월 2일이 2번, 그 다음에 5월 1일이 3번, 이 순으로 해서 출고를 하는 거예요. 후이손출법은 이 순이고, 선의손출법은 정방향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형식이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출고합니다. 중간에 매출이 있네요. 매출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출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600개는 5월 2일에 500개를 출고를 했고요. 그럼 남은 출고 수량은 없죠. 그 다음에 5월 1일에 정기 2월 돼 있는 거 200개 중에 몇 개 나가는 거예요? 100개가 출고가 되더라. 이렇게 모아주면 됩니다. 자, 우리는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금액의 단가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럼 매출원가가 나와요. 자, 얼마? 37만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12번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37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액을 묻는 거다라고 하면은 5월 24일은 매입하고 이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300개에 800원과 그 다음에 5월 1일에 100개 남은 거 해가지고 700원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4만원이고 7만원이 돼요. 그래서 얼마? 31만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말 재고액은 31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판매를 했으니 판매는 대형 원가 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중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매출원가가 가장 높은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입니다. 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물가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반대로 후입이 가장 높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총평균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선의선출법 순으로 처리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당기순이익과 매출원가는 완전 반대로 보면 돼요. 선의선출법 법이 이제 비용이 가장 크게 나오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이선출법 이 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나열한 거는 몇 번입니까? 그렇죠. 선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이선출법 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에다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감모 손실은요,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이 다를 때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의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감모는 우리는 이걸 팔았다고 가정하고 매출원가에 포함시켜버리고, 비정상적인 감모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걸 못 막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자, 맞아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1번과 2번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3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시가 금액과 원가 금액 중 원가 금액보다 이제 적은 경우 차익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한다. 사실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원가 금액이 적은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좀 말이 제가 좀 잘못됐는데 원래 답은 4번이에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시가 금액과 원가 금액 중 시가 금액이 적은 경우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 틀렸더라 라고 보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합니다. 원래는 시가 금액과 원가 금액 중에서 시가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시가 금액이 높다 라고 하면은 평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시가 금액과 원가 금액 중에서 원가 금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그 차익만큼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금액이 적은 경우를 뜻하고요. 그래서 차익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한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수정했으니 이렇게 이제 변경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회복되는 경우예요. 자, 회복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으로 차변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평가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이제 충당금은 이제 대변에다가 처리를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제 평가 충당금을 차변에다가 기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발생했을 때 포함을 하지만 회복했을 때는 매출원가에서 빼줘야 됩니다. 근데 단 회복하는 경우 한도 없이 장부에 기입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회복은 하되 장부 금액은 초과할 수 없어요. 뭐랑 똑같아요?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 없이라는 부분에서 틀렸고요. 장부 금액에서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결산 시 매출원가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매출 총이익률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의외로. 근데 알면은 의외로 쉬워요. 왜냐면은 이 매출 총이익률은요, 전체를 봤을 때 그 기준점이 매출액은 전체 100%라고 이제 칭하면은요, 이때 이 15%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출 총이익이 돼요. 그럼 나머지 85%는 뭐예요? 그렇죠.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논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 이 매출 총이익률 15%는 매출액이 전체 100%고 매출원가를 빼니 매출 총이익률이 15%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매출원가 얼마? 85%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서 많이 틀려요. 그리고 총 매출액 얼마? 2,500만원. 그럼 2,500만원에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률은 전체의 15%니까 그럼 2,500만원에 얼마만큼 해주면 돼요? 그냥 15%만큼 곱해주면 돼요. 얼마? 375만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2,500만원에서 375만원만큼 빼면은 2,125만원이 매출원가가 돼요. 이게 매출원가 금액이 돼요. 이미 답은 나왔죠? 몇 번?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딱 이렇게 딱 적어주면 돼요. 여기서 끝났냐?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왜냐? 3번이 답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 자, 볼까요? 뭐냐? 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3번 아니에요, 답. 뭐예요? 매출 할인이 빠졌죠.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환입 이런 부분 다 빼야 되죠.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못한 부분 다 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매출 할인 빼고 2,45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50만원에서 0.15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체 15%. 얼마? 367만 5천원이요. 이게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전체 매출액에서 85%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2,082만 5천원. 이렇게 돼요. 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2,450, 2,082만 5천원 빼면은 367만 5천원.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끝나는 거고,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재고액하고 단기 순 매입액이 있어요. 자, 기초에 1,000만원, 단기 순 매입액이 4,000만원, 그 다음에 애누리 이렇게 빼면 돼요. 20만원. 그러면 얼마예요? 3,980만원. 얼마? 4,98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매출원가가 기말 재고액은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매출원가가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로는 매출원가를 찾을 수 없는 경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 해당하는 산식을 이용을 해서 매출원가를 역으로 찾아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JB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투자하고 이후 처분도 합니다. 다음 중 올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2024년도 10월 10일 상장기업 주식 2만 주를 1,500원에 취득을 하고 주식 취득 시 수수료 10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으로 지급한다. 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2만 주를 1,500원에 취득한다 했습니다. 자, 얼마? 3,000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수수료 10만원과 함께 보통예금 지급을 한 거예요. 자, 3,000만원에 취득을 했고, 자, 그러면은 수수료 비용 포함이에요? 별도예요? 자, 여기서 중요하죠. 단기 매매 증권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은 별도예요? 포함이에요? 맞아요. 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장부 금액은 이 금액으로 해서 출발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11월 10일에 자 한번 봅시다. 2만 주를 1,100원에 처분합니다. 자 2,200만원이죠. 수수료 10만원을 차감하여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이거 그냥 빼주면 돼. 선생님 이거는 왜 빼줘요? 라고 하면은 실무에서는 이제 돈을 받을 때 수령 금액에서 수수료 비용을 빼고 입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 비용을 안 넣는 거예요. 어차피 수수료 비용 빼고 돈 받는 건데 수수료 비용 얼마인지 굳이 알고 싶겠어요?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받으면은 그냥 수수료 비용 빼고 돈 들어오니까 그냥 수수료 비용 빼고 돈 그냥 처리해 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빼고 바로 돈 받는 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얼마? 2,190만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수령한 금액이고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3,000만원이에요. 자, 이거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죠, 딱 봐도.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810만원이에요. 만큼 손실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거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2024년도 10월 10일에 투자하였으니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여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준이죠. 틀렸어요. 맞아요? 틀린 내용이죠. 수수료 비용 포함이 아니고 매도하는 증권은 이제 포함이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별도인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올바르게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2번 영준. 2024년 10월 10일 취득 금액은 2만 주에 1,500원으로 3,000만원에 투자하여 단기 매매 증권 차변으로 장부에 기입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투자했으니까 내 재산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현준입니다. 2024년 11월 10일 처분함으로 처분 손실이 발생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800만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810만원이죠. 수수료 비용은 별도 처리 안 하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은 받는 금액 즉시 차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과정에서 손실은 810만원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2024년 11월 10일 처분 시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돈 받는 금액에서는 수수료 비용 처리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올바른 설명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JB는 유의적인 행사를 위하여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 지분법 손익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재용관리사 때는 이게 좀 더 심화돼서 나와요. 그리고 회의관리 1급은 약간 간단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주식회사 PL의 유의적인 행사를 위해 전체 지분의 25% 2천만원에 취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PL의 재고 보고 시 회사가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분법 이익이 돼요. 지분법 손실이 돼요. 손실 나왔으면 똑같이 손실로 하고요. 이익 나왔으면 똑같이 이익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법 손실은요. 손실난 금액에서 내 지분율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25%. 그래서 얼마? 250만원 만큼 지분법 손실로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JB와 PL의 내부거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500만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50만원인데 손실 봤으니 똑같이 지분도 손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법 손실 250만원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12월 31일 평가 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으로 처리하며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단기 매매증권은 12월 말일자 이제 평가를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으로 처리하여 단기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평가 손익, 단기 손익, 단기 증권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어차피 돌고 판매하는 목적이니까, 아유, 미실현 보유 손익인데 단기 손익 처리해. 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만기 보유 증권. 결산 시 평가를 필수로 하며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 수익 계산한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해야 돼요? 삼각호 원가죠. 그러니까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삼각호 원가라고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은 맞다 틀렸다? 틀렸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원칙적으로 지분이 20% 이상인 경우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유의적인 행사를 한 경우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칙은 20% 이상. 근데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유의적인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도 있는 사실 알아두시면 또 좋아요. 그 다음 4번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시장성이 존재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인 경우 유동자산 또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장성이 존재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유동자산도 오케이. 그 다음에 장기다라고 하면은 투자자산 오케이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취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보아 만기 보유 증권의 취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취득일은 24년 1월 1일이고요. 액면금액 3천만 원입니다. 만기일은 26년 12월 말, 시장이자율 8%, 액면이자율 5%입니다. 이자 지급일은 매년 말 수령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만기보유 증권의 취득금액인데 현재 가치를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가치는요.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재 가치는요. 내가 이제 액면금액에서 곱하기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처리하거든요.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제 현재 가치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 현재 가치입니다. 연금 현재 가치는 그 액면금액에서 곱하기 액면 이자율을 했을 때, 액면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에 대한 이자 이제 수령 금액에서 곱하기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연금 현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3천만 원에서 현재 가치를 했을 때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몇 프로를 해줘야 돼요? 8%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곱하기 0.7938로 적용해주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3천만 원의 액면 이자율이 5%면은 15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자, 150만 원 나오죠. 그래서 150만 원의 연금 현재 가치 몇 프로? 8%짜리로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자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2.577 하나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두 개 다 더해 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취득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3천만 원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볼까요? 얼마? 2381만 4천원이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잠 적었네. 여러분,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50만 원이에요. 자 386만 5,65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금액들을 더해주면 돼요. 얼마? 27
27679,650입니다. 아, 잠시만. 아, 맞네. 자, 맞죠? 27679,650.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19번에다 몇 번? 취득금액 얼마예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0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사용 중이던 건물을 토지와 교환하기로 합니다. 이 교환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JB는 공정가치의 차익을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이 교환 거래에서 주식회사 JB의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거는 건물과 토지는 이제 서로 다른 이종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측정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건물 1,000만원은 내 거니까 저기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재산이 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차변에 그거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원도 같이 나가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건물의 공정가치는 700만원이고요. 토지의 공정가치는 600만원이에요. 어느 게 더 많아요? 건물이 더 많죠. 실질적으로 내가 600만원만큼 주는 셈 치고, 근데 토지 입장에서는 건물의 700만원의 공정가치니까 100만원만큼 더 얹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건물의 금액이 더 많으니까 토지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토지 기준 플러스 100만원만큼 얹어야지 건물의 공정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토지가 금액이 더 적으니까 100만원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받아야 되는 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100만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해요. 그 다음에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 공정가치 600만원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둘 다 1100만원만큼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금액이 적어요? 그렇죠. 대변의 금액이 더 적죠. 뭐예요? 유형자산 뭐예요? 처분 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